스마트 이지 엘라 20 제품 기본 구성물 보기. 엘라 20은 닉네임처럼 간편하고 편리하며 사용하기 아주 쉬운 미싱입니다. 엘라 20은 이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재봉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옷 리폼, 수선, 인형 만들기, 양재, 홈패션, 퀼트에 적합한 재봉기입니다. 그리고 타사 재봉기를 이미 구매하셔서 갈아타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타사의 100만원대, 200만원대 제품보다 파워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직접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체험해 본 결과 마치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입니다. 원단이 부드럽게 차고 들어가고 스피드감도 있습니다. 자, 제품 기본 구성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봉기 본체, 재봉기 커버고 이 안으로 손잡이가 돌출되게 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커버, 먼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묻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설명서, 요건 동영상, 제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CD 드립니다. 사용법. 요거는 전자발판, 전기선, 그 다음에 기본 구성물 있고, 이 액세서리함 이 속에 요거를 분리하면 이 속에 단축구멍 노루발이 들어있습니다. 단축구멍 노루발. 스마트 이지 엘라 20 재봉기의 재봉틀 기본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체에서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면판 커버, 이 전면 커버, 요 뒤에 나사를 풀면 이거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를 할 수 있고, 밑에 요거는 액세서리함, 요거를 빼면 프리암 기능이 됩니다. 소매나 바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좌측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좌측으로 빠지고, 자, 여기 보시면 자동 실끼우기 장치, 자동 실끼우기 뒤에 그 자동 단축구멍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 레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늘이라고 그러죠. 바늘은 가정용 바늘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늘 풀고 잠궈가는 나사. 그 다음에 요건 침판이라고 합니다. 침판, 요건 침판이라고 그러고, 요건 노루발이라고 그럽니다. 노루발. 그리고 노루발 올림 레버는 여기 있습니다. 노루발 올림 레버. 그 다음에 실토리 커버 창. 이건 실토리 커버 창입니다. 노루발 밑에는 톱니라는 게 있습니다. 톱니라는 게 뒤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다음 위로 올라와 보면, 자, 요거는 실책이라고 합니다. 실을 걸고, 위실을 걸고 오르락 내리락 해줍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주고. 참고로 여기 실토리 커버를 벗기면 실토리 알이 들어있고, 이 속에 있는 게 북집입니다. 북집이 들어있고, 까만 게 북집이고, 네, 북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자동 미실 감기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우측으로 밀어주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장력 다이얼, 위실, 아래실이 아니고 위실 장력 다이얼인데, 기본 4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4에 놓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북이 토끼 그림 있죠? 거북이 토끼는 스피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발판으로도 보조 속도 조절하시고, 주 속도는 이걸로 조절하십니다. 이렇게 조절하시고, 이건 폭 조절 버튼, 요거는 땀 길이 조절 버튼. 이건 LCD 창이고, 예. 요거는 버튼 4개는 이제 스티치 선택 1번에서 5번까지, 6에서 10번까지 이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 요걸로 누르면 조절이 됩니다. 땀수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16에서 20까지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버튼이고, 스티치 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 이런 식으로 스티치는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가장 필요하면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진 집결된 그 스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완벽한 스티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별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와서 보면 재봉기 핸들이 있습니다. 요 다이얼은, 요 레버는 보통 일반적으로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전진 후진 땀수 길이를 보정하는 다이얼입니다. 요거는 전기선, 요거는 발판선, 전자 발판선, 요 스위치 온오프 선입니다. 그리고 재봉기 뒤쪽으로 돌아가면, 재봉기 뒤로 돌아가면 톱니 다운 기능이 있습니다. 톱니 다운 기능. 여기 레버에 보면 톱니 다운 기능이 있는데, 요 레버를 좌측으로 당겨 놓으면, 최초에 좌측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당겨져 있으면 톱니라는 게 위로, 침판 위로 올라오고, 요거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톱니 다운이라고, 톱니가 침판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요거는 그 자수라든지 기타 퀼팅이라든지 그 단추 달기 등을 할 때 사용하는 레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시 다시 왼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핸들을 상하 정지 버튼을 2번 눌러서 톱니가 올라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 정지 버튼을 꼭 두 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나면 재봉기 설치 및 실끼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전기선을 꼽습니다. 그리고 전자 발판 잭을 꼽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켭니다. 전기를 켠 다음 실패꽂이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 구성물 봉지에서 실패꽂이 2개를 뺍니다. 2개. 하나는 이제 수평으로 누워있는 실패꽂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실패를 눕혀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 홈을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내려주시고, 다음 이거는 보조 실패꽂이인데 스탠드 똑바로 실을 세워놓고 사용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쓰실 때는 눕혀 놓으시든지 세워 놓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실패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실패는 이렇게 설치했고, 실은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타입은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 세우는 타입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끼우시고, 자, 이거는 가로로 하는 이 실들은, 가로나 세로나 여기 하는 실들은 이 크기가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실들은 여기에다 올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꼽아 넣으시고, 자, 요거는
작은 거 중에서도 좀 큰 실패입니다. 큰 거는 큰 실패 마개를 사용하셔야 되고, 더 작은 거는 요 작은 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뒷부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뒤를 잡으시면서 끼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쌍침이라든가 두 바늘 동시에 다 사용해서 쌍침 같은 거 하실 때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사용하지 않고 얘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작은 실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자, 다른 작은 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굵기가 이렇게 가는 거, 더 가는 종류 하실 때는, 더 가는 거 하셨을 때는 실패마개를 작은 거를 끼워 주셔야 됩니다. 작은 거를. 큰 거를 꼽지 마시고, 작은 거. 작은 실패는 더 작은 거, 좀 더 큰 거는 큰 실패 마개를 앞에다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만약에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실이 작은 실이 아니고 이렇게 큰 실패도 있을 수 있잖아요. 큰 거를 만약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요거를 빼버리시고, 요거 빼시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요 뒷부분, 좀 전에 했던 그 뒤에다 홈에다가 사각홈에다 끼웁니다. 수평으로 하는데 그 사각홈에다가 살짝, 약간 기우뚱하게 뒤로 넘어가는데, 살짝 한번 딱 꽂아 놓으시고, 자, 요 실패 뒤에다가 큰 실패를 내려놓은 다음에, 이 봉에다가 걸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봉에다가 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때 당겨 봤을 때 실패를 제봉기 쪽에 바짝 붙이시고, 실패를 제봉기 뒤쪽에다 바짝 붙이시고 걸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겼을 때 실이 부드럽게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와야 되고, 큰 실패 사용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큰 실패 안테나라고. 큰 실패 안테나라고 이거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판매하는 겁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큰 실패 안테나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이런 분은 같이 제봉기 구매할 때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밑실 한번 밑실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요거는 빼놓고 누워있는 수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홈을, 사각 홈을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대로 눌러서 그냥 그대로 꼭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시연은 꽂고 뒤를 살짝 받쳐주면서 앞에 실패마개를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 자, 실토리 R은 맨 처음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제봉기에 노루발을 들어주시고, 요 까만 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패 커버, 실토리알 커버를 뺍니다.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실토리알을 끄집어낸 다음에, 끄집어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톡 튀어나온 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톡 튀어나온 홈이 하나 있는데, 얘 홈이랑 튀어나온 홈하고 실토리 아래 보면 윗면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조그맣게 홈이 파진 홈이 있습니다. 이 홈과 홈을 맞춰서 끼웁니다. 먼저 홈과 홈을 맞춰서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실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다 맨 처음에 당겨서 넣어줍니다. 당겨서 넣어줍니다. 당겨서 넣어야 이 사이로 홈에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살짝 집어넣어서, 자세히 보면 1번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쭉 당긴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실토리알 실감기 할 때
요 텐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에 끼워야 됩니다. 똑 소리가 나죠? 여기 실을 안 걸면 안 됩니다. 여기 실 안 걸면 튜토리얼의 실이 헐렁헐렁하게 감깁니다. 중요합니다. 요거 끼우시고, 다음 실토리알 밑에서 위로, 실토리알 밑에서 중간 부분에서 위로 요 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위로 올려줍니다. 중간에서 위로 이렇게 실토리알 중간 부분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실토리알을 밀어줍니다. 밀어주시면 여기 표시창에는 SP라고 나옵니다. SP가 나오고, 밀고 발판을 밟아줍니다. 살짝 밟아가지고 한 20바퀴 정도 감기면 스톱을 합니다. 이렇게 한 20바퀴 정도 감기면 이 실을, 잡고 있는 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발판을 꾹 밟아서 원하는 만큼 다 감아줍니다. 끝에까지 가면 깨깨깨깨 하고 스톱을 할 겁니다. 이 실토리알을 절대 오버해서 넘어가도록 실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만큼 실토리알을 감으시고, 요거 실토리 감기 이거를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으로 밀어주시고 뺍니다. 실을 끊어주시고, 자, 다 감았는 실토리 밑실 실토리알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지금 이것처럼 실토리알을 잡고 풀리는 방향을 왼쪽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왼쪽으로 잡으시고, 그대로 여기 까만 게 북집입니다. 까만 북집,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고, 북집 정중앙 앞에 보면 살짝 이렇게 찢어진 틈이 하나 있습니다. 화살표 그림도 있고, 이것처럼 여기에서 살짝 끼우신 다음에 실토리알을 살짝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쇠판 사이로 이렇게 해서 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뒤로 이렇게 당겨 놓습니다. 이렇게 이 쇠판 사이에 실이 쏙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의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위치해 놓으시고, 요때 실을 뒤로 쭉 한번 당겼을 때, 당겨보면 실토리알이 왼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왼쪽으로. 실은 약간 끈끈한 느낌으로 나오면 정상입니다. 자, 이제 윗실 한번 새로 걸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밑실 했던 거 이렇게 빼주시고 또 뺍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잡아 당긴 다음에 실을 양손으로 꼭 잡으시고, 은색으로 된 이게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보시면 1번.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잡고 밑에서 위로 탁 당겨서 올립니다. 당겨서 올리면 탁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손으로 잡고, 요 뒤에 꺾어진 쇠판이 있습니다. 꺾어진 쇠판 사이로 쇠판이 있습니다. 쇠판 사이로 두 손으로 잡고 탁 당겨서 올립니다. 턱 소리가 나면서 속으로 들어가죠. 이 홈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고 나면 쭉 당겨 내립니다. 자, 이때 노루발을 꼭 들어주세요. 노루발 윗실 꽂을 때 꼭 노루발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장력 따위는 사이다 놓으시고 거의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오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라는 숫자는 엘라미싱은 그 바느질 모양이 정확하게 또 잘 나오고 짱짱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이다만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노루발 꼭 들어 놓으시고 내려와서 2번 유턴 올라가고 3번에서 유턴해서 돌고
내려가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3번 요거 실책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실책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밑에 내려가 있다면 돌리시면 우측 핸들을 돌리면 올라옵니다. 우측 핸들을 돌리면 우측 핸들을 돌리거나 여기 상하정지 버튼을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상하정지 버튼 이렇게.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이게 실책이라 그러는데 이 고리 안에 탁 당겨 넣어야 됩니다. 손으로 탁 당겨서 이 고리 안에다가 완전히 홈 속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홈 속에다가 넣어서 쭉 내려온 다음에 자, 마지막 이제 5번 다섯 번째 여기 바늘 바로 위에 보면 실 거는 자리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아무데나 걸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쪽가위가 있으시면 살짝 한번 자르신 다음에 바늘구멍 앞에서 뒤로 꼽습니다. 이때 노루발을 한번 내리셔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자, 바늘구멍 앞에서 뒤로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셔도 되고, 이 재봉기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재봉기에는 자동 실끼우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꼽으실 때 반드시 바늘 앞에서 뒤로 꼽습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꼽아야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빼고, 자, 자동 실끼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실끼우기 레버를 부드럽게 잡아 당겨서 앞으로 내립니다. 잡아 내린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레버를 살짝 뒤로 제껴줍니다. 제껴주면 낚시 바늘 같은 게 바늘구멍 사이로 홈이 쏙 들어갑니다. 바늘구멍 안으로. 요때 좀 주의해 주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핀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실을 삼각형으로 요렇게 하듯이 이 갈고리에 먼저 걸치고 왼쪽으로 갈고리에 먼저 걸치고 바늘구멍 밑에서 위로 살짝 이걸 걸어줘야 됩니다. 낚시 바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걸어준 다음에 레버를 부드럽게 살짝 앞으로 당긴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때 오른쪽에 잡고 있는 이 실을 살짝 좀 놓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실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올라왔죠?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냥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해서 바늘실을 다 꼽은 상태입니다. 자, 요때 다시 한번 노루발 들어야 됩니다. 노루발 드시고, 이제 바늘구멍 실을 다 꼽아서 노루발 들고, 자, 이제 밑실 끌어올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실 끌어올리기까지가 기본으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노루발을 꼭 들어 놓으시고 바늘실을 왼손으로 뒤로 잡아 당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하세요. 체크하시고. 자, 여기 바늘 상하정지 버튼 화살표 2개 있는 거 요거를 2번 눌러줍니다. 한 번은 내려가고 한 번은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윗실이고, 지금 따라 올라왔는 얘는 밑실입니다. 밑실. 자, 이 두 실을, 요거는 밑실. 자, 윗실하고 밑실을 따로따로 한번 당겨봅니다. 각각 뒤로 쭉 한번 당겨봅니다. 길게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바늘실도 잘 나오는지 당겨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걸려있는지 끈끈하게 실을 잘못 꼽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 다 잘 나오면 두 실 다 동시에 잡고 본인 앞으로 쭉 한번 당겨 주시고, 자, 노루발 그 사이로 넣고 이번에는 뒤로 길게 한번 당겨 줍니다. 뒤로 길게 한번 쭉 당겨 줍니다. 당겨 주시고, 자, 요때 자세히 보시면 실토리 R 왼쪽 위로, 실토리 R 왼쪽 위에 상단에 항시 그 실토리 R 밑실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실이 안 보인다, 사용 중에 재봉틀 사용 중에 덜커덩 거리거나 어떻게 사용하는 중에 이 실이 만약에 안 보인다면 이 실 제대로 새로 한번 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서 이탈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이 실. 자, 실토리 R 카바를 끼웁니다.
왼쪽부터 끼우시고 내려줍니다. 스마트 이지 엘라 20 재봉기 기초 시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재봉기가 왜 스마트 이지 한지 지금부터 한번 재봉틀을 직접 한번 박아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래실, 위실을 다 꼽았으니 이제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스위치를 이렇게 켜시면 항상 01 패턴이 맨 처음에 설정됩니다. 이거 속도, 거북이 토끼는 속도 조절이니까 조절하시면 되고, 자, 노루발을 맨 처음에 들어서 원단을 넣고, 노루발을 꼭 내리셔야 됩니다. 노루발, 아무리 재봉잘해도 노루발 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노루발 꼭 내리시고, 전자 발판 잭을 꼽았을 경우에는 발판을 밟으시면 재봉이 됩니다. 발판을 밟으시면 재봉이 되고, 전자 발판 혹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탁상용이라든가 방바닥에 놓고 하실 때는 전자 발판을 빼시고 스타트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자 발판을 요거를 빼시면은 빼고 작업하실 때는 스타트를 여기 있죠? 스타트 스톱이라고. 요거 누르시 방바닥에 놓거나 탁상용 탁자에 놓을 때는 발을 밟기가 힘드니까 이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속도 조절 하시면서 이렇게 스타트, 속도 조절, 후진 여기서 다 됩니다. 스톱 하실 때 스톱 하시면 되고 다시 스타트 하시면 되고 후진 뒤로 가는 때 그거 바로 위에 유턴 그림 있죠? 뒤로 가는 거 유턴 그림 누르고 있으면 후진을 합니다. 자동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 후진하는 겁니다. 떼고 떼면 다시 앞으로 오고 스피드 빨리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스톱 하시려면 스톱 하시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빼 보겠습니다. 원단을 빼서 좌측에 보면 칼날이 있습니다. 칼날이 있는데 쭉 당겨서 커팅 실이 살짝 들어가게 해주시면 커팅이 됩니다. 부드럽게 커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정확히 들리시지는 않겠지만 기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소리가 조용합니다. 두꺼운 원단을 하시든 얇은 거 하시든 간에 조용합니다. 자, 스타트 지금 또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저 거북이 속도, 지금 발판을 뺐기 때문에 지금 발을 밟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거북이 속도, 그 다음에 토끼 속도 매우 빠르죠? 스톱 하시고 노루발 들고 커팅 하시고 아주 쉽죠? 아주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 관리하에 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 학생들도 과제물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어린 학생들이 하실 때는 부모님이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가 원하는 대로 또 하시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후진하는 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패턴, 직선도 여기 포함합니다. 직선이라든지 뭐 지그재그라든지 어떤 패턴 모양 나오는 거를 마무리할 때 매듭 짓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끝부분을 위아래로 묶어서 딱 매듭을 해줍니다. 이걸 해주시면은 눌러주고 스타트 해주시면 3땀 4땀 정도 가면서 자기 스스로 묶어서 스톱을 합니다. 노루발 들고 커팅 해주시고, 요거는 패턴 제일 마지막에 완성할 때 제자리 매듭 완성해주는 것 버튼입니다. 요 위에 그 위에 버튼은 요거는 바늘 상하 정지 버튼. 이 재봉틀은 컴퓨터 머신이기 때문에
우측의 핸들을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바늘 상하 정지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측의 핸들을 이 재봉틀을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늘 상하 정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재봉틀 쓰면서 편리하고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편리합니다. 이 자동으로 된다는 이거 자체가. 자, 스톱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바늘이 내려가 있죠. 그럼 내려가 있으면은 지금부터는 계속 스톱하면 계속 내려갑니다. 원단 작업을 하다 보면은 코너 각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코너 각이 정확히 90도로 딱딱 잡힙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죠. 코너가 딱딱 각이 자동적으로 탁탁 잡혀주니까.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 핸들을 돌려서 바늘이 끝까지 내려오게끔 돌려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코너 작업하실 때는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직선 재봉을 지금 01번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01번 여기 01 나와 있는데 01 샵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01 샵 불이 들어와 있는 이게 바로 01 패턴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땀수나 이런 게 아니고 샵에 여기 불 들어와 있는 게 01번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01번 샵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땀수 그림 여기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눌러보니까 그림이 여기 땀수에 불이 들어오죠. 불 들어오면서 2.2 적혀 있죠. 한 칸 한 칸 매듭이 가는 게 2.2mm를 의미합니다. 한 칸 한 칸 2.2mm. 최초에 지금 2.2로 세팅되어 있는데 최대 올리면 4까지 쭉 올라가죠. 최고 내리면 뭐 0까지 되네요. 0이면 제자리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땀을 원하시면 3, 4 정도 3, 4 하시면 되고 3, 4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땀수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재봉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뭐 땀수가 크게 작게 어느 거에다 설정을 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땀수는 청바지 원단, 홈패션 커튼, 누빔지, 솜 들어가 있는 원단, 뭐 털 있는 원단, 이런 거는 최소 3, 4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단 작업물이 거칠고 억세고 부피가 큰 것들은 보면은 거칠고 억센 면들이 많은 것들은 땀수를 3, 4 정도 크게 하셔야 되고, 쉽게 말하면은 원단이 아주 좀 부드럽고 촘촘한 조직이 촘촘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원단, 고운 원단들은 1이나 2 정도, 뭐 2에서 3, 그 정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때는 뭐 2에서 3 사이에다가 설정하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2에서 3 정도 보통 설정을.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있는 요 버튼을 보시면은 지그재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지그재그 그림. 근데 01번은 일자로 가기 때문에 지그재그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0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만지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거에 지그재그 그림 나오고 2.5라는 거는 2.5 정중앙 바늘 홈이 전체가 이렇게 바늘 홈 구멍이 5mm가 나옵니다. 전체가 5mm 나오는데 정중앙에 바늘 구멍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직선 박음질 할 때 지그재그 모양의 불이 들어와 있을 때 2.5의 의미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0이 되어 있으면은 바늘 구멍 이렇게 5mm 되어 있는 제일 좌측으로 바늘이 이동합니다. 지금 바늘을 자세히 보면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바늘 한번 보세요. 삐삐삐 소리 나면서. 이때는 제일 우측, 바늘이 제일 우측으로 온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하시다 보면 뭐 퀼트를 하시거나 좀 전문적으로 쓰시다 보면 섬세하게 작업하실 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때는 그냥 설정되어 있는 대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예, 원단이 거칠면 땀수를 좀 키워서 작업하시고 1번에 놓고,
원단이 부드러우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단이 거치고 세다. 그럼 좀 더, 3, 4. 땀수가 크게 되어야만이 듬성듬성하게 잘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하였고, 자, 그 다음에 01, 06, 11, 16.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패턴을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게끔 대표로 뽑아 놓은 애들입니다. 절개찾기처럼 01번 얘를 누르게 되면 몇 번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까지 이동합니다. 이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5번까지. 그 다음 계속 누르면 다시 1로 갑니다. 01.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줄 06번 얘부터 10번까지 스티치가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치가 변형이 돼서 이동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또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16부터 20까지 계속해서 이동하죠. 그만큼 편리합니다. 쉽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손으로 다 조작이 가능하고, 이 버튼도 앞에 있고, 이 버튼 4개만 있으면 이 재봉 툴에 대한 사용은 여기서 다 끝납니다. 별도로 더 조절하실 거는 따로 없으십니다. 자, 일단은 기본 바느질은 이렇게 직선 박음질은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배웠고, 자, 이 재봉 툴 스마트 이지 미싱이 좀 힘이 없어 보이나요, 혹시? 제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 재봉 툴 한번 테스트 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별 그림 있고 이래서 조금 귀여워 보이고 좀 이뻐 보여서 힘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직선 바느질 할 때 얘가 힘이 얼마나 좋고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 신축성 있는 원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직선 바느질을 선택하시고요. 직선 바느질 선택해서 그 청바지 원단이라든지 뭐 커튼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게 있습니다. 겨울용 자가드 커튼은 굉장히 그 마디도 두껍기 때문에 힘없는 전자미싱들은 보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타사에 힘없는 재봉틀 뭐 100만원대, 200만원대도 커튼 작업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얇은 거는 잘 되겠지만 좀 두꺼운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기계가 망가지거나 힘이 없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엘라 202 재봉틀은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좀 몇 장 한번 박아보고, 청바지 원단입니다. 이건 청바지 원단인데 제가 좀 한 6장 정도 박아보고 한 12장 정도 박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 바느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 6장 청바지 원단입니다. 그죠? 청바지 원단 한 6장 넣고 노루발 내리고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하실 때 주의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원단의 성질이나 두께감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거칠고 억세고 두껍고 이런 것들은 땀수를 키워야 된다 그랬죠? 자, 1번 선택하시고, 땀수를 이렇게 많이 하실 때는, 두껍고 많은 거 하실 때 최대 땀수로 해주세요. 최대 땀수로 해주시고 스타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노루발 들어서 커팅하고, 자, 보세요. 뒷면, 앞면. 청바지 원단 6장 작업에도 그냥 뭐 부드럽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술술술술 되네요. 뭐 탕탕거린다든지 뭐 기계가 무리가 된다든지 이런 느낌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 뭐 편집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리얼하게 지금 하면서 제가 하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하면서 보여드리니까. 자, 이제 6장 했으니까 12장 기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6장, 또 6장입니다.
좀 전에 했던 6장 요거 그대로 해서 12장 그죠? 12장 해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 편집이 없는 상태라서 작업이 잘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두께감이 이렇습니다. 두께감이, 원단의 두께감이 12장 그대로. 자, 뭐 편집이니까 뭐 보세요. 재봉틀 성능이 어떤지. 자, 잘 노루발에 잘 들어가지 않죠? 너무 두꺼우니까. 이럴 때는 2단 노루발입니다. 2단 노루발은 레버를 한 번 더 위로 올리면 올라갑니다. 번쩍 올라가죠. 번쩍 올라가면 원단을 자 들어가기 힘들죠. 내린 다음에 자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죠. 소리도 뭐 시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커팅. 자, 한번 보십시오. 원단이 아주 뭐 깨끗하게 일자로 반듯하게 나오죠. 아주 반듯하게. 자, 뒷면도 마찬가지. 반듯하게. 아주 뭐 손색 없이 12장. 청바지 12장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평범하게 그냥 박히듯이 똑같이 그냥 박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12장이 아니고 15장 또 겉돈이 박힐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같으면.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바늘 대랑 노루발대가 다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버하면 닿습니다. 닿기 때문에 그렇게 박지는 않고 지금 기본 12장 했는데도 뭐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한 장 박듯이 그냥 똑같이 됩니다. 그만큼 기계 자체가 내구성이 있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하나 해놓으시면 10년, 20년 뭐 고장 없이 단단하게 평생 쓸 수 있는 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다른 스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좀 특징적인 스티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참고로 요 미싱은 지금 조명이 지금 들어오는 게 고해상 그 LED라고 굉장히 조명이 환하면서 밝으면서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지금 자세히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조명이 밝으면 이게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불이 밝으면서도 눈부심이 전혀 없어요. 하얗게 투명하게 보인다는 느낌이랄까? 그냥 깨끗해요. 아주 이 주변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눈부시거나 이런 건 전혀 지금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루발은 하이픽스 노루발이라고, 이게 뭔가 하면은 하이픽스 노루발이라고 두꺼운 원단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루발입니다. 기본 노루발로 장착되어 있고 청바지 원단 두꺼운 거 이렇게 막 청바지 원단 두꺼운 부분 시작 부분부터 두꺼운 거 작업하실 때 이 하이픽스 노루발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시작 부분부터 이게 노루발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부드럽게 사르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하이픽스 노루발입니다. 하이픽스. 보통 때 그냥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꺾여가지고 이 시작 부분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노루발이 이렇게 되면. 근데 하이픽스를 딱 고정해 버리면 이렇게 평평하게 돼요. 뒷부분으로 처지지 않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이픽스를 끼우시면은 바로 기본 노루발에 이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노루발에 하이픽스 자 되어 있고, 2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2번이 좀 재밌는 게 있잖아요. 2번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자동 앞도매, 자동 도매, 끝부분 자동 도매라고, 이게 공업용 컴퓨터 사절기 미싱에 있는 자동 백택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동 백택 기능인데 이 기계에 이 기능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시작할 때 후진 제봉 레버 후진 레버 누르고 끝날 때 후진 레버 누르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후진 레버를 잘 못 누르거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이재봉틀은 자동적으로 해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타트 눌러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되죠. 후진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자, 재봉 도중에 후진, 이거 유턴 버튼 누르셔도 되고, 재봉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원단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매듭이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시작 부분도 원단이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듭이 되었고, 끝에도 되었고. 자, 보겠습니다. 노루발 들고, 커팅. 여기 보시면 좀 두껍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두껍게 되어 있죠? 여기. 뒷면을 이렇게 보세요. 매듭이 된 겁니다. 이쪽 제일 마무리 부분도. 여기 좀 두껍게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두껍게. 여기 되었죠? 뒤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동으로. 앞도매, 뒷도매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 재봉틀은. 여기 되고. 자. 지금처럼 앞도매, 뒷도매가 조금 굵거나 선이 굵게 나와서 보기가 안 좋은 경우 이걸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용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양재 옷이라든가 신사복이라든가 아주 고급 옷 할 때는 이렇게 매듭 부분이 밖으로 돌출되거나 이러면 좀 보기가 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 3번 스티치입니다. 3번 스티치. 아무튼 3번 스티치는 제자리에서 셋땀, 요거는 제자리에서 셋땀을 받고 끝에 가서 마무리할 때 또 자동으로 셋땀이 박힙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박힌 자리가 표시 없이 매듭이 자동으로 돼요. 볼게요. 하고 끝에 유턴 한번 눌러주면 서너 땀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매듭이 다 만들어졌죠. 이 매듭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자,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지저분한 게 없죠. 이 끝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저분한 게 없잖아요. 뒤에도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는 좀 여러 번 박혀 있지만 여기 끝이 깨끗하죠. 끝부분만 동그랗지.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좀 굵은데 여기는 한 점만 이렇게 콩콩콩콩 되어 있잖아요. 끝부분이 깨끗하게 마치 매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게 3번 바느질입니다. 3번 바느질. 양재라든가 신사복 같은 거 깔끔하게 외형을 만들어야 될 경우 이 바느질 하면 좋습니다. 자, 4번 바느질은 뭔가 하면은, 자, 여기 보면 4번은 사선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스트레치 바느질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최근에 뭐 등산복, 고스판성, 니트, 다이마로 쭉쭉 많이 늘어나는 소재, 뭐 수영복 이런 소재들이 고급 소재들이 많습니다. 스판성이 너무 강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재봉으로 보통 하면 대부분 잘 터집니다. 터지기 때문에 뭐 나이롱실 같은 거 스판실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나이롱실 같은 거 쓰면 원단의 신축성이 반대로 더 없어져서 그다지 좋은 게 없습니다. 효과가 떨어지고, 그거는 잘못 쓰는 방법이고. 자, 바느질 자체가 좀 신축성 있게 늘어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원단을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죠? 보통 일반 미싱으로 하면 이게 당기면 터져요. 당기면 좀 이따 박음질 해놓으면 원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죠? 4번 해놓고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4번 해놓고 스타트 해봅니다. 떠봐야 보겠습니다. 노루발 들고 커팅해주고, 박음질이 보이죠? 요거는 약간 사선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바느질이 지금 보면은 일반 바느질과 약간 사선식으로 되어 있고, 원단을 좀 전처럼 바느질 했는 상태에서 원단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보세요.
원단이 최초와 같이 신축성 있게 늘어나죠. 당기면 바느질이 쭉 펼쳐지는 스타일입니다. 당기면 약간 사선식으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처럼 약간 겹쳐지는 스타일이 당기면서 일자로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터지지 않고 아주 이게 스트레치 바느질이라고 아주 이렇게 고급 바느질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정도는 엘라미싱은 기본 직선 바느질 하셔도,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금은 스트레치 바느질이니까 아주 고탄성 부분이나 아주 심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하시고, 1번 직선 바느질 그냥 1번만 하셔도 엘라미싱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을 했는 자리가 스판성이 있습니다. 바느질 했는 자리가 쭉쭉 좀 늘어나줘요. 타사건을 보면은 땡기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 설계하는 기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느질을 반듯반듯하게 처음부터 작업을 해 놓으면은 당기면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엘라건 보면 약간 이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기면은 쭉 늘어나게끔. 최초 1번 작업해서 그대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니트 다이마로 스판. 예? 그냥 보통 바느질. 또 똑같이 해봤습니다. 지금 스트레치 바느질하고 똑같이 해봤습니다. 한번. 자, 늘어나죠. 좀 전에 스트레치 바느질 그만큼은 지금 덜 늘어나지만 당기면 지금 쭉쭉 늘어납니다. 이 바느질이 늘어나죠. 타사걸로 이렇게 하면 이 스티치가 터져버리는 바느질이 여기서 뚝뚝뚝 끊어져요. 이게 타사건을 보면 바느질이 뚝뚝뚝 끊어집니다. 이렇게 당기면. 근데 얘는 일반 실로 그냥 작업해도 끊어지지 않죠. 스트레치는 더 잘 늘어납니다. 쭉 늘어나죠. 아주 많이. 신축성이 더 강하고, 보통 일반 스티치로 해도 잘 늘어납니다. 엘라미싱은. 이게 바로 기술적이에요. 지금 제품이. 자, 재봉틀은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그 고급 기술까지는 따라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재봉틀이 다 비슷한 건 아니에요. 자, 5번 한번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5번은 지그재그지만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자 스타트. 지금부터는 제가 발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발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손으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참, 스타트 요걸 하지 않습니다. 발판을 꽂게 되면 이 스타트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FC라고 나오네요. FC. 예. 발판을 밟으란 뜻입니다. 풋,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풋 컨트롤, FC. 자, 발판을 밟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뭐 속도 제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뭐 관계 없습니다. 발판을 꽂게 되면은 토끼 거북이가 주 속도 조절이고, 발판은 마치 그 엑셀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레다. 발판을 세게 밟으면 세게 가고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갑니다. 근데 거북이로 해놓으면 아무리 세게 밟아도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학년의 학생들도 여기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거북이 놓고 발판 아무리 세게 밟아도 빨리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밟아도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올리면 빨리 가죠. 자, 이 지그재그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좀 전에는 직선 상태에서 이 지그재그
요 버튼을 누르면 지그재그를 하면 바늘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면서 직선만 되었지만 지그재그 패턴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요, 지그재그 폭, 일자로 똑똑똑 가는 거 말고 지그재그 폭을 조절을 가감합니다. 이 폭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5.0이라는 건 최대 폭 5mm가 나온다 뜻입니다. 0.5cm. 이걸 줄여볼게요. 이거를 만약 0으로 해놨다. 0으로 해놓게 되면 지그재그 스티치를 선택했더라도 일자로 나옵니다. 보세요. 그죠? 지그재그를 선택했어도 일자로 나옵니다. 이 폭 조절을 0으로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직선 바느질 하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직선은 직선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고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2 해놓으면은, 지그재그 폭이 2mm입니다. 땀수가 2mm가 아니고, 폭이 2mm. 뭐, 3 해놓으면 더 커지고, 폭이 3mm. 5.0 해놓으면 5mm. 이런 식으로 조절이 점점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절하면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티치 선택 스티치를 선택하는 것에 따르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스티치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삼중겹이라고 장식무늬 데코레이션 같은 거 할 때 6번은 뭐 그런 거 하는 거고요. 7번 이건 핸드 스티치, 7번 8번 이거는 마치 핸드 스티치 한 것처럼 해주는 모양새예요. 이거는 재봉해 보시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7번 8번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 이건 3단 지그재그, 3단 지그재그 뭐 고무 밴드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하실 때도 하고 여러가지 뭐 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10번 오버로크입니다. 오버로크 바느질. 11번도 오버로크 바느질. 요건 12번은 단뜨기 바느질 같은 거 할 때. 13번도 단뜨기인데 뭐 어플리케 같은 거, 뭐 장식무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어 붙이기 할 때, 장식물 부착할 때 하는 거고. 14번이 센서에 의한 자동 단축구멍. 15번은 메모리에 의한 자동 단축구멍, 사각 단축구멍. 16번은 이것도 뭐 어플리케 종류, 어플리케 퀼트 하시는 분들 많이 씁니다. 어플리케 종류. 17번도 요 비슷한데 왼쪽 오른쪽 바뀌는 거죠. 이것도 어플리케 종류, 뭐 이렇게 장식물 같은 거 부착하고 할 때 예쁘게 퀼트 하시는 분 많이 씁니다. 18번도 마찬가지 한번 해보시고. 19번은 양면 오버룩이지만 마치 커버 스티치 형태를 띠면서 양면으로 오버로크가 됩니다. 오버로크가 되고. 20번은 이제 그 스모그 스티치라고 그물망 벌집처럼 이렇게 장식 무늬 같은 거 이렇게 내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10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10번 누르시려면 6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눌러주면 10번이 갑니다. 10번 왔죠? 10번 오면 발판으로 밟고 그냥 기본 노루발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오버록 노루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버로크. 이렇게 해서 사용 설명서 보면 이 상태에서 이 끝자리를 이렇게 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재를 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삼각형 뾰족뾰족한 이 자리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가정용 미싱에서의 오버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재단을 해서 실이 잘리지 않도록 삼각형 여기를 쭉 잘라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오버로크 전용 오버로크용 전용 바늘이 제품 틀의 기본 구성물로 들어 있습니다. 구성물로 되어 있으면
원단에 가장자리 선에 이렇게 그 노루발을 부착하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봉틀 한 대로 오버로크까지 쓰는 그런 효과를 보시려면, 자, 이건 기본 구성물이 있으니까요. 제가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원터치 노루발 키홀더가 있습니다. 키홀더는 까만 그 레버를 본인 앞으로 탁 한번 터치해주면 노루발이 빠집니다.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터치, 앞으로 터치. 빠졌죠? 자, 요거를 끼웁니다. 솔 달리는 거를 끼우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르라고 교재에 나와 있지만, 자, 이 오버록 전용 노루발을 끼우시게 되면 이 가장자리 끝부분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좀 쪼그라들지 않고, 그냥 일반 노루발로 가장자리 끝을 바로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얇은 거나 보통 거는 보면 좀 쪼그라들어요. 바짝 쪼그라들어서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오브 전용 노루발을 끼우시고 가장자리 끝부분에다가 원단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바늘 핀 2개 있는데 핀 우측 부분에다가 원단 끝을 맞추시고요. 핀 오른쪽에다 맞추시고 원단을 딱 잡아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조를 꼭 해주시고 밟으시면 돼요. 그때 원단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잡아 당기시거나 이러시지는 말고, 다 됐습니다. 요거는 노루발 끼워 있어서 한두 번만 연습하시면은 누구나 진짜 오버록처럼 깨끗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깨끗하죠? 완벽하고. 어떻습니까? 진짜 오버록을 한 것 같죠? 진짜 오버록과 비슷합니다. 지금 너무 완벽하게 됐죠? 자, 빼고 역시 10번 19번도 가능합니다. 이 오버록 노루발 끼우실 때는 10번과 19번만 가능하면 하세요. 10번과 19번 오버록 노루발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건너뛰어서 단축구멍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건너뛰어가지고 단축구멍 노루발은 이 속에 있습니다. 요거를 왼쪽으로 밀어서 왼쪽으로 민 다음에 해주면 나오죠. 다시 끼우시고, 자, 여기 보면 얘 가로로 된 이 쇠막대기하고 요 호망과 노루발 여기 맞춰서 끼우시면 되는데 14번과 15번 패턴이 약간 틀립니다. 뭔가 하면은 같은 단축구멍은 단축구멍이지만 14번은 노루발 그 위에 보면 이게 센서를 작동시키는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버를 사용하실 때, 그걸 사용하실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단추알이 있을 경우에는 14번을 선택하시고요. 단추알이 없고 그냥 그 크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15번 쓰셔도 됩니다. 각각 한번 제가 해봐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그냥 뭐 이것저것 재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나는 있는 거 그냥 요걸 꼽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14번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요거를 노루발을 뒤로 축 잡아 당깁니다. 깨깨깨깨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이면 요 알을 그대로 넣고 잡은 다음에 딱 끼우시면 이 크기만큼, 이 단추알 크기만큼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단축구멍 크기가 이렇게 해서 노루발 올리신 다음에 레버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시고, 자, 단축구멍 작업하실 때는 가능하면 꼭
자, 이게 뭔가 하면은 패턴도 뜨고 이렇게 하는 종이 부직포입니다. 이게 종이 부직포. 종이 부직포인데 이거는 단축구멍을 하고 나서 이렇게 뜯으면 그냥 떨어져요. 이게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가능하면 꼭 이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무조건 이렇게 좀 뻣뻣하고 원단이 늘어나지 않고 뻣뻣한 원단은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린넨 종류라든지 뭐 뻣뻣한 직기류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신축성이 있거나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는 꼭 이걸 해주셔야 되고, 털 종류의 옷일 경우에는 밑에도 원단, 털 종류의 경우에는 원단 아랫면에도 얘를 대어야 되지만 털 종류의 경우는 원단 윗면에도 이렇게 같이 대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털 종류의 경우에는 위아래를 동시에 다 대어야만이 이 단축구멍 자리가 굉장히 예쁘게 반듯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를 대지 않으면 신축성 있는 원단은 속으로 딸려 들어가서 작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부직포 가능하면 꼭 사용하세요. 자, 단축구멍, 자, 14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센서에 의한 단축구멍입니다. 14번 선택했죠? 노루발 들고 단축구멍 노루발 장착하고, 자, 이렇게 넣고, 노루발 바로 위에 보면 센서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꼭 끝까지 당겨 내리시고 스타트, 시작. 깨끗하게 이쁘게 하시려면 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찌꺼기 좀 잘라 주셔도 이쁘게 나옵니다. 안 잘라 주셔도 되고. 안 잘라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스톱 하시고 한 다음에 커팅해 주시고, 자, 깨끗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축구멍 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나왔죠? 너무너무 정교하게 나왔습니다. 단축구멍 기계로 마치 했는 것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엘라미싱의 특징이에요. 뭐 되는 거는 어느 미싱이나 뭐 비슷하게는 되겠지만,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나가 되더라도 상품성이 있고 깨끗하게 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기본 구성물 안에 보면 따는 칼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빼서 여기다 놓고, 핀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요 사이를 요 칼로 따주는 거, 이거 칼입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면 돼요. 이때 여기 실밥 터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이렇게 딱 끝에 가면 스톱 되게끔 얘를 꼽아 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핀을 빼면 이렇게 완벽하죠? 진짜 단축구멍 기계로 마치 한 것 같아요. 그죠? 마치 공업용 단축구멍 기계처럼 한 것처럼 너무나 반듯하고 예쁘게 잘 나왔네요. 자, 이거 14번은 그러니까 단축구멍 노루발을 단추 알을 끼운 상태에서 작업을 지금 한 거고요. 자, 단축구멍 알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15번을 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을 선택하시고 지금 했던 레버는 올리십니다. 바로 15번을 선택하고 레버를 노루발 위에 있는 레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올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셨으면 올려놓으셔야 되고, 자, 요거는 꼽지 않습니다. 자, 단축구멍 알이 없다, 그죠? 단축구멍, 이게 단추가 없다. 단추 없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15번입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 재봉틀이 컴퓨터 미싱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값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지 스마트 이지 미싱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자, 레버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리지 않고. 자, 요때 하실 때는 이거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최대한 뒤로 빼놓습니다. 최대한 뒤로 빼놓으시고,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하면서 처음에 이제 앞에서 뒤로 쭉 가는데 뒤에 제일 끝부분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감하는 부분은 신호를 주셔야 돼요. 신호를 줘야 얘가 그걸 인식을 합니다. 아, 끝부분이구나 하는 그걸 유턴 그림 이걸로 인식하고, 그다음 제일 앞부분에까지 왔을 때 스톱에서 앞부분 왔을 때도 이걸 한번 눌러주면, 유턴 그림 눌러주면 제일 앞부분이구나 하면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할 때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살짝 했을 때 끝선을 요거 찌꺼기 조금 잘라주면 너저분하지 않고 좀 이쁘게 됩니다. 안 자르셔도 괜찮고요. 자, 원하는 만큼 가도록 하신 다음에, 자, 스톱을 하셔도 되고 유턴 그림 한번 눌러줍니다. 유턴 그림 한번 눌러주고 밟습니다. 또 앞에까지 가죠. 자, 제일 앞에까지 가면 스톱을 하셔도 되고 발품 밟으셔도 되는데, 이 유턴 그림을 해주셔야만이 얘가 앞부분을 마감합니다. 자, 한번 눌러주고 밟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단추알을 끼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노루발 들고 원단을 잘라주고, 자, 보세요. 자, 요만큼 크기를 이만큼 지금 메모리가 이만한 단추알을 하겠다고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하고,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뭐 7개, 뭐 8개, 뭐 소매까지 하면은 많잖아요. 그럴 때 경력이 좀 편리해요. 와이셔츠 뭐 단추구멍 전체 다 합치면 한 10개씩 막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한번 저장해 놓으면은 단추 알 없이도 그냥 똑같이 계속 밟습니다. 계속 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스스로 그 저장 값을 인식하고 있어요. 발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 되면 삐빅 하고 스톱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단추구멍 또 당겨서 또 밟고, 발로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한정없이 박을 수 있겠죠? 원하는 만큼 자동으로 됩니다. 발만 밟고 있으면 돼요. 발만 밟고 있으면. 아무런 좀 뭐 기술을 걸거나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발로 밟고 있으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빼볼게요. 이제 원단을 해서 해주시고, 자, 지금처럼, 자, 15번 메모리에 한 오토 단추구멍은 최초에 한 번만 끝부분 마감하는 거 유턴 그림 눌러주시고, 시작하는 부분 앞부분 그 인식할 수 있도록 유턴 그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음에 한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계속해서 발만 밟고 있으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10개든 100개든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어때? 그죠? 좀 틀리죠? 자, 요때 한 가지 참고할 점. 자, 여기서 15번 노루발을 쓰게 되면은 15번 패턴을 메모리한 그 오토 단추구멍을 선택하게 되면, 만약에 F 노루발을 사용하잖아요. F 노루발이라고 기본 노루발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단추구멍 길이가 1인치, 2인치가 아니고 10cm, 20cm, 30cm 원하는 만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쓰게 되면
자동 단축구멍 노루발을 쓰게 되면 이 크기가 1인치, 2인치 이렇게 크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이 F 노루발을 만약에 쓴다면 이 길이를 무한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단축구멍 한 개를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막, 그죠? 단축구멍 한 개를 20cm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F 노루발을 사용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초대형 단축구멍 노루발이라든지 단추알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이만한 알을 한다. 그럴 때는 이 노루발로 안 됩니다. 그때는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늬를 뭐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이럴 때도 데코레이션용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 요 노루발을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처럼 보았듯이 그 엘라 재봉기는 이 바느질 되는 게 하나가 되더라도 굉장히 참신하고 바느질도 예쁘게 되고 퀄리티가 뭐 제가 본 어느 미싱보다도 엘라 미싱 특히 그 엘라 20이 부드럽고 가볍게 뭐 스무스하게 뭐 스마트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기종입니다. 엘라 20 재봉기의 사용 유지 관리 그 다음 바늘 끼우는 거 한번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엘라 20 재봉틀은 이렇게 기본 하드 케이스가 재봉기 안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도 안 타고 어린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재봉틀에 손 대릴 수 없게끔 안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고 또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뚜껑 카바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아요. 손잡이 빼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드 카바가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뚜껑 이렇게 빼시고 자, 바늘 교체하시는 방법은 그 기본 봉투 안에 있는 바늘을 자세히 한번 끄집어내서 보시면은 가정용 규격 HA 곱하기 1에 14호 14호는 이제 제일 기본 바늘입니다. 얇은 온다는 11호, 두꺼운 거는 한 16호 이렇게 쓰신다 보시면 되고 반드시 가정용 바늘 사용하시고 가정용 바늘 상단은 한쪽 부분이 평평합니다. 평평한 부분을 뒤쪽으로 위치하게 해서 뒤쪽으로 위치하게 한 다음에 바늘 같은 것을 끼우시고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빼시고 자 여기 요 바늘 나사를 왼쪽으로 이렇게 나비 나사를 왼쪽으로 풀고 한 바퀴만 풀면 빠집니다. 뺀 다음에 평평한 걸 뒤로 해서 바늘을 아래로 했다가 위로 올리면서 바늘을 밑으로 넣었다가 위로 올리면서 끝까지 올리고 나사를 뒤로 손으로 꼭 잠궈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잠그실 땐 세게 꼭 한번 잠궈 주세요. 꼭 잠궈 주시면 되고 이 본 재봉기는 기름칠을 그렇게 그다지 뭐 하실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사용량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가끔 한 번씩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가끔 한 번씩 칠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본 속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굳이 기름칠 하시지 않아도 10년 20년 이상 거뜬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외부 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름은 일반적으로 보통 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많이 쓰시는 분들 그래도 가끔씩 유지 관리하실 때 칠하시는 게 좋고 자, 기름을 바늘을 내린 다음에 바늘 쇠 파이프에 칠합니다. 피스톤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한 번씩 칠해 주는 게 좋겠죠. 쇠 파이프 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토리 카바를 끄집어내고 실토리 알 끄집어내고 나면 그 속에 보면 구멍에 보면 뭐 심지 같은 뭐 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방울 살짝 발라주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다른 부분은 사용자가 그다지 뭐 유지 관리하실 일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십니다. 그만큼 재봉기가 좀 스마트하고 너무 단순하고
좀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고 사용하기 쉽고, 손으로 작업하실 때도 손으로 하실 때 스타트부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손으로 작업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페달은 발로 하셔도 되고 버튼도 여기 있고, 그죠? 너무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 타사 재봉틀을 써봤는데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고 소음이 시끄럽고 이런 분들 한번 이거 재봉틀을 한번 바꿔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